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득 새언니가 처음 인사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오빠를 따라 현관문을 들어서던 새언니는 빛이 날 정도로 예쁘고 단아해 보였어요. 새언니를 보자마자 가족들이 입을 벌린 채 한참을 바라봤거든요. 새언니가 오빠보다 한 살 연상이었기에 특히나 새언니와 동갑이던 우리 언니의 눈빛이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새언니 옆에 있던 언니가 초라해 보일 정도였거든요. 거기다 새언니는 성격도 엄청 좋아 보였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새언니네 집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돈어르신 사업이 잘 돼서 그 이후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했어요. 그냥 딱 봐도 부잣집 아가씨처럼 보였거든요. 아마도 그때부터 언니의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사사건건 새언니에게 시비를 걸어대곤 했거든요. 우선 새언니는 대학을 졸업한 뒤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 사업 수완이 좋았던 것인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찾아가 봤는데 꽃집이 너무나 예뻐서 들어가자마자 예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새언니와 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정말 잘 지냈거든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새언니가 예쁜 꽃들을 가지고 와서 거실과 식탁 그리고 제 책상에 꽃을 꽂아주곤 했는데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꽃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엄마가 꽃을 그토록 좋아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꽃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꽃을 한아름 들고 와서 손질하고 예쁜 화병에 담을 때마다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 뒤 새언니가 매주 꽃을 보내주곤 하는데요. 요즘은 꽃배달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새언니가 매주 싱싱한 꽃들을 보내주고 있답니다. 엄마는 꽃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고요. 세상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나 많았지 뭐니. 전에는 몰랐는데 이 꽃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니까. 너무 예쁘지 않니? 전에는 금방 시들걸 돈 아깝게 왜 사나 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 사람들이 꽃을 돈 주고 사는 이유를 알겠더구나.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쁘지 않니? 엄마가 꽃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치 소녀 마냥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거 다 사치야 사치. 지금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알면 엄마 놀라서 기절할걸. 당장 돈 없어서 굶는 사람도 많은데 꽃이 다 뭐냐고. 이게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질하라는 거야. 네 올케가 매주 공짜로 보내주는 건데 고맙다고 절은 못할 망정이지. 넌 왜 그렇게 맨날 삐딱하게 말하고 그러냐.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올케가 보통 불려시가 아니야. 봐봐, 엄마도 벌써 올케한테 홀라당 넘어가 버렸잖아. 내가 넘어가긴 뭘 넘어가. 아니지, 넘어가긴 했지. 사실 네 올케 같은 사람이 어딨어. 얼굴 예쁘지, 싹싹하지, 예의 바르지. 내가 보기엔 내가 낳은 자식들보다 훨씬 낫구만.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새언니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저도 한마디를 거들었는데요. 맞아, 나도 새언니가 진짜 좋아. 가끔 새언니 가게 놀러가면 꽃꽂이도 알려주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둘 다 완전 불려시한테 홀렸구만 홀렸어. 잘 들어. 그러다 어느 순간 불려시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는 날이 올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니는 새언니를 더욱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새언니를 질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생신이어서 외식을 한 뒤 차 한 잔씩 마시자며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집안이 꽃들로 가득했어요. 어머어머 세상에나, 이게 다 뭐니? 오늘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평생을 살면서 생일날 꽃 한 번을 못 받아봤는데 평생토록 못 받아본 꽃을 오늘 다 받아보는구나. 그러게, 우리보다 새언니가 엄마 마음을 더 잘하는 것 같네. 사실 나는 엄마가 꽃을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 엄마는 꽃 같은 거 전혀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엄마도 꽃을 참 좋아하고 있었네. 새언니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 우리한테 영화 티켓 줬던 거예요? 네, 급하게 하느라 좀 어설프긴 한데 어머님 마음에 드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마음에 들다마다 세상에나 살다 보니 이런 대접을 다 받아보는구나. 꽃이 사람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결혼을 참 잘했어. 우리 며느리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난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구나. 어머님 그렇게 좋으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얘 사진 좀 찍어봐라. 내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다. 다들 깜짝 놀라겠구나. 라며 엄마가 거실에 있는 꽃들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토록 엄마로 아내로만 살던 엄마였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언니가 초를 치고 말았는데요. 옳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인데 이럴 시간 있으면 음식을 차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없이 자라서 못 배워서 그런가? 언니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그리고 네 올케랑 너랑 동갑인데 왜 자꾸 반말을 해?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이럴 경우 서로 맞존대하는 게 맞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네 올케는 너한테 꼬박꼬박 존대하는데 넌 왜 반말을 하고 있어? 앞으로 서로 맞존대해. 알았어? 아니 내가 분명히 형님인데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다들 올케한테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내가 형님인데 당연히 반말하는 게 맞는 거지. 넌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거냐? 그건 기본적인 예의야 이거사.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지금 엄청 무식해 보여. 바로 너 같은 사람한테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많이 배웠으면 뭐해. 예의가 없는데. 그래서 엄마 있는 너는 그렇게 무식하냐? 넌 엄마도 있는데 대체 엄마한테 뭘 배워서 그렇게 무식한 거냐?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왜 맨날 올케 편만 드냐고. 내가 편을 들긴 누구 편을 들어.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딸이라고 있어봤자 평생토록 엄마한테 꽃 한 번을 사다 준 적이 있어? 내가 보기엔 네 올케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고 있는구만. 왜 사사건건 시비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 올케한테 잘해. 세상에 네 올케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앞으로 올케를 친딸로 생각하고 잘 살면 되겠네. 나 같은 딸 있어봤자 뭐하겠어. 언니가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암튼 성질머리하고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모르겠구나. 얘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마도 질투가 나서 그러는가 보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네가 조심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이 꽃 이름은 뭐냐?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쁘구나. 엄마가 새언니에게 이것저것 묻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것처럼 자식인 우리조차도 엄마가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엄마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랬기에 저는 우리 언니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언니의 심술은 극에 달해갔는데요. 시시때때로 새언니를 괴롭히곤 했거든요. 우리 언니가 참 대단했던 것이 가족들 앞에서는 새언니에게 그냥저냥 대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새언니를 계속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마무시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새언니 생일이어서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리고 새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일상을 보던 제가 놀란 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새언니를 예뻐하는 건 잘 알겠는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조금 있음 상다리 부러지겠다. 친정엄마도 없는데 우리라도 잘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전에 얘기 들어보니 그동안 생일날은 계속 외식만 했다고 하더구나. 가끔은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 그립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내가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 그래서 한번 솜씨 좀 발휘해봤다. 그동안 네 새언니가 우리한테 좀 잘했니? 이까지 생일상은 100번도 더 차려줄 수 있다. 역시 우리 엄마는 신세대라니까. 만약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고 그랬음 엄마한테 실망했을 텐데 우리 엄마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제가 엄마를 한껏 치켜 세우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생일상을 노려보던 언니가 홀로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주는 집이 어딨어. 엄마가 이러면 이럴수록
올케가 엄마를 함부로 생각할걸? 생각해봐. 올케는 엄마 생신상을 차리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왜 올케 생일상을 차리느냔 말이야. 초장에 기를 확 꺾어놨어야 하는데 올케가 지금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있는 줄 알기나 해? 시누이 보기를 아주 씹던 껌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너 오늘 올케한테 반말하기만 해봐. 네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올케한테 그렇게 막대한다고 해서 네 위신이 올라갈 것 같냐? 그래봤자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만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사람이 항상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네 올케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그렇게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났냐? 불려지같이 웃으면서 가족들 홀리니까 그렇지. 올케가 들어온 뒤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있잖아. 내가 보기엔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엄마, 나 대신 그 잘난 올케 평생 옆에 끼고 효도받으면서 잘 살아. 언니가 빽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는 잠시 후 나와서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는 소주까지 들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아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항상 저렇게 심술만 부려대는 건지 원. 내가 보기에도 새언니한테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새언니는 누가 보더라도 참 예쁘잖아. 거기다 사업도 엄청 잘해서 돈도 잘 벌고 있고. 아마도 언니랑 새언니랑 나이가 똑같아서 더 그런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서로에게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생각해봐라. 네가 결혼해서 네 언니 같은 시누이가 있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야 하는 거야. 엄마는 무조건 딸 편만 드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다 함께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물론 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지만 다들 상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잠시 후 방 안에 있던 언니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소주를 얼마나 마신 건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제가 언니에게 뛰어가서는 말했어요. 언니, 왜 이래? 혼자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혹시 취한 거야? 이것 나! 그래, 취했어. 그리고 내가 왜 네 언니야? 네 언니는 저기 앉아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네 언니 아냐? 네가 나를 언제 언니라고 생각하기나 했냐? 언니 왜 이래?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우선 들어가자. 라며 제가 언니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언니가 어찌나 버팅기던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언니가 저를 뿌리치는 바람에 제가 나가 떨어졌는데요. 언니가 새언니한테 달려가서는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상도 안 차려주는 며느리가 자기 생일상을 잘도 받아 처먹는구만. 올케님, 미안하지도 않아요. 잘난 올케님은 양심이라는 것도 없나 보죠?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니까. 안 그래요, 올케님? 내가 존댓말 쓰니까 좋아요, 올케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야말로 딸을 너무 천대하는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마 딸인데 그렇게 무시하면 올케가 날 뭘로 보겠어? 너 취했어. 얼른 방에 들어가자. 얌전히 잠이나 자자. 이 집은 나만 없으면 평화로운데 내가 있어서 불행한 건가? 암튼 올케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라고 말을 하던 언니가 갑자기 새언니의 묶은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새언니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 형님 왜 이러세요? 이것 좀 놓고 말하세요. 새언니가 언니의 손목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언니가 아프다고 하면 할수록 언니가 머리카락을 더욱 세게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서 언니를 말렸지만 이미 취할 대로 취한 언니가 더욱 폭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새언니가 푹 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빠른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언니의 손을 뿌리치고는 이내 양손으로 언니의 허리춤을 잡더니 언니를 번쩍 들어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은 명절 때마다 씨름대회를 하던 선수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해 보였어요. 그 바람에 언니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꼴이 되어버렸고 순간 술이 깼던 모양인지 올케 왜 이래요? 나 좀 내려줘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언니가 공중에서 두 발을 내저으며 바둥바둥 거리고 있었는데요. 순간 새언니가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서 언니를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언니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가족들 모두가 입만 딱 벌린 채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오빠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왔어요. 야, 말로만 듣던 들배지기를 여기서 보게 되네? 여보, 조용히 좀 해. 어머님, 아버님, 동작은 큰데 다치지 않게 잘 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그러면 계속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요. 아니다. 괜찮다. 근데 삐쩍 말라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전에 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지. 무슨 수영이나 그런 거 아니었니? 우리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사실은 저 고등학교 때까지 여자 씨름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빠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많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맨날 라면만 먹으면서 며칠을 버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전국에도 몇 개 없는 여자 씨름부가 우리 학교에 있었는데요. 씨름 선수를 하면 고기도 사주고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맨날 그랬거든요. 저 옛날 사진 보면 다들 못 알아보실 거예요. 엄청 뚱뚱했거든요. 그러다가 아빠 사업이 잘 되면서 도중에 운동 그만두고 살 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씨름 선수? 그게 정말이냐? 네, 정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나름 유명했어요. 상도 많이 탔었고요. 세상에나, 난 아까 깡으로 질 뻔했잖니. 그 얼굴에 씨름을 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가족들이 다들 감탄하고 있던 사이 누워있던 언니가 엉거주춤 일어나서는 슬금슬금 기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쯤에서 술 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보였어요. 그 사건 이후 우리 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아마도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으로 새언니를 볼 때마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거나 흠칫흠칫 놀라기까지 했거든요. 그 뒤에는 단 한 번도 반말을 한 적도 없었고 새언니 눈치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에 지방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를 뵈러 다 같이 내려갔는데요. 새언니를 보자마자 할아버지가 반갑게 물었어요. 이야, 내가 듣자하니 우리 손주 며느리가 왕년에 씨름을 좀 했었다면서? 나도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한씨름 했었는데 우리 손주 며느리 주특기는 뭔가? 그게 저는 들배지기가 주특기입니다. 그렇구만. 난 뒤집기가 주특기였는데 어떻게 왕년에 씨름 선수끼리 한판 붙어볼 텐가? 할아버지가 눈까지 반짝이며 새언니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그러다 큰일 나세요. 그때 보니까 우리 선주를 그냥 번쩍 들어 올리더니 단숨에 내동댕이 쳐버렸다니까요. 이야, 나도 한창 때 번쩍번쩍 들어 올렸었는데. 선주야, 너 이리 와봐라. 네 올케가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번 보자꾸나. 할아버지, 난 절대 싫어. 안 해. 안 할 거라고. 아니, 그렇게 삐쩍 말라서 저 하마를 어떻게 번쩍 들어 올렸을까나. 내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래. 둘이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해봐라. 싫어! 싫다니까! 언니가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으셨는데요. 아주 겁을 잔뜩 집어먹은 것 같구나. 그러게요. 초장부터 옳게 길을 꺾어놓는다나 뭐래나 그러다가 오히려 지가 된통 당했네요. 옛날부터 공부만 잘했지 도무지 말을 들어먹질 않았었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이번 잠에 된통 당했으니 다시는 안 그러겠지. 손주 며느리가 아주 잘한 거다. 그래도 하나도 안 다친 거 보니 그 와중에 신경을 쓴 모양이네. 얘 순딩순딩한 줄로만 알았더니 강단도 있고 며느리 하나는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언니는 새언니에게 절대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건 물론이었고 엄청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새언니도 여전히 우리 언니를 깍듯이 대해주고 있는데요. 언제 친해졌는지 요즘은 둘이 떡볶이도 같이 먹으러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언니가 우리 언니한테 들배지기를 가르쳐주기도 했는데요. 형님, 다리에 힘을 팍 주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힘보다는 기술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렇죠. 허리에 힘을 팍 주고 순식간에 들어 올려서는 기압을 팍! 그 모습에 부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니 둘이 아주 수준이 똑같네 그래.
그 모습에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우리 부모님 잘 챙겨주시는 새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